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 나이에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뭔가를 시작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이미 늦었다는 생각. 아니면 이 나이에 뭔가를 시작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분이 있습니다. 70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워서 지금은 매일 아침 수영장을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65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책을 낸 분도 있습니다. 72에 처음으로 텃밭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웃들에게 채소를 나눠줄 만큼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자신을 막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서툴어도 괜찮다고, 잘 못해도 괜찮다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고 싶어서 한다고. 왜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몸이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삶에 기대가 생깁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기대가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은 60대 이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글쓰기와 기록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가가 되어야 하거나 잘 써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그냥 내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것, 오늘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몇 줄씩 써두는 것. 이것이 글쓰기입니다. 이 나이에 글쓰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하루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있었던 것을 글로 쓰려면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려면 하루를 더 주의 깊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기억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글로 꺼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적 글쓰기라고 부르는데 마음의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살아온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들, 겪어온 것들, 느껴온 것들을 기록해두면 그것이 나만의 역사가 됩니다. 나중에 자식이나 손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오면서 겪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의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생각. 66에 처음으로 일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밥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하는 것들만 썼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자식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그걸 쓰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만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이 됐습니다. 가족들에게만 보여주는 작은 책이지만 그 책이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쓰는 것. 3줄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오늘 있었던 것 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 하나를 써보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었다면 그 맛을 글로 표현해보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대화를 기록해두고, 아름다운 것을 봤다면 그것을 묘사해 보십시오. 잘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노트 한 권을 사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악기와 음악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이 이 나이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걱정되고 처음부터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데 실제로 이 나이에 악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악기를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뇌가 활성화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보를 읽거나 소리를 듣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기 연주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풍요로워집니다. 음악은 감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곡을 내 손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혼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 혼자 있는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면 그 시간이 채워집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이른해 처음으로 오카리나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손가락도 말을 안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곡을 처음 완주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뭔가를 이룬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시작하기 좋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오카리나는 비교적 배우기 쉽고 크기가 작아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쿨렐레도 기타보다 작고 가벼워서 이 나이에 시작하기 좋습니다. 하모니카는 들고 다니기 편하고 혼자서도 연습하기 좋습니다. 피아노나 전자피아노는 집에서 조용히 연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떤 악기든 상관없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를 내는 악기. 그것을 고르십시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오카리나 입문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의 악기 강좌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텃밭과 식물 키우기입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텃밭이라고 하면 넓은 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하지만 텃밭이 꼭 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고 채소를 키우는 것도 텃밭입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고 허브를 키우는 것도 시작이 됩니다. 식물을 키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하루에 돌봐야 할 것이 생깁니다. 물을 줘야 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새 잎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작은 책임감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기쁨. 이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돌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또 직접 키운 것을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거나 직접 키운 토마토를 따먹거나 그 맛이 사서 먹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키웠다는 것이 맛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웃과 연결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텃밭을 키우다 보면 이웃과 채소를 나누고 키우는 방법을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생깁니다. 68회 처음으로 베란다 텃밭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2포기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더 심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베란다가 작은 텃밭이 됐고 동네 이웃들에게 채소를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서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는지 보는 것이 하루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상추나 깻잎입니다. 씨앗이나 모종을 사다가 화분에 심으면 됩니다. 비교적 잘 자라고 금방 수확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허브부터 시작하십시오. 바질이나 민트는 화분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 요리에 직접 쓸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지금 당장 화분 하나와 흙을 사오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면 됩니다. 네 번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배움과 공부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하는 것 아닌가 하고. 하지만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하는 배움이 젊었을 때의 배움보다 더 순수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 나이에 배움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 있으면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관계에서 공통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또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배움이 생기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여행지가 다르게 보이고, 식물을 공부하면 산책길이 다르게 보이고, 음악을 공부하면 들리는 것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기 좋은 배움들이 있습니다. 역사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지역 역사. 책으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박물관에 가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시절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나이에 역사를 배우면 더 깊이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진을 편집하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하는 것. 이것을 배우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외국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관심 있는 나라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는 것. 그 나라의 문화와 연결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요리,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만들기. 이것을 배우면 매일 하는 식사가 더 즐거워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봉사와 나눔입니다. 봉사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거나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경험이든 작은 도움이든. 이 나이에 봉사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는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내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삶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생깁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몸이 움직인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연결이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봉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것, 지역복지관에서 간단한 일을 돕는 것,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돕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봉사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것도 봉사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요리 솜씨, 손재주, 특정 분야의 경험.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65세 처음으로 봉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아왔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분들이 웃으시는 걸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해졌어요. 오늘 동네에 어떤 봉사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글쓰기와 기록, 악기와 음악, 텃밭과 식물 키우기, 배움과 공부, 그리고 봉사와 나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아, 저것은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것이 떠오르셨나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나이에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이 쓰이고 잘 못하면 창피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것이 1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똑같은 이유로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서툴어도 됩니다. 이 나이에 처음 하는 것이니 서툰 것이 당연합니다. 그 서툼이 오히려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서툴게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삶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만든 그림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자체가 목적입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기쁨 자체가 목적입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삶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가장 마음에 끌리는 것,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가장 시작하기 쉬운 것. 하나를 골라서 오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노트 한 권을 사는 것, 오카리나 입문 영상을 찾아보는 것, 화분 하나를 사오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의 강좌를 찾아보는 것, 동네 봉사 기회를 알아보는 것.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아름답게 쓰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설렘과 함께 더 살아있고 더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